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가 합니까?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청와대하고 연락이 다 아니면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어른스럽지 못한 일인 것 같아요.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뭐 친박 지도부들의 단체 행동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잘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탈당 수순을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뭐 지금까지 만든다시피 한 그런 당인데 있을 수도 없고 또 있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좀 집중 토크를 통해서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리고 김무성 대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할지 이런 얘기들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성훈 논설위원께 제 질문을 드릴 텐데, 대통령이 일단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총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탈당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의 탈당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그 부분을 탈당과 이제 탈당이나 또 그로 인한 신당 창당과 연계시키는 시각이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보는 것이, 그렇게 될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국정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 또는 신당 창당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 때와는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집권 1년 차였고, 예. 그것도 사실은 대선 끝나고 이틀 때부터 사실은 의지가 표명이 됐고, 그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준비돼 왔고, 어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해서 힘이 있던 집권 초기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지금서 이제 이미 임기 반환점을 사실상 이제 거의 다 다가온 상태에서 만일에 이것으로만 해서 탈당을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지 못해서 탈당을 한다? 이것이 우선 어떤 명분이 있는가도 의문이고, 예. 그 여권의 분열 이런 속에서 저는 그 크게 정당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렵나.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이런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하나의 압박으로는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재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탈당 가능성. 유승민 대표 한 명을 찍어내고 안 찍어내려는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 사태를 6.25 그 폭탄 발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사상 초유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맥락을 살펴보면 대통령 입장이 딱 돼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이 집권 1년 반 만에 비주류가 당권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당권이 굉장히 재보선 2번을 거치면서 견고해지고 또 외연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자신을 많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총선을 치렀을 경우, 오픈 프라이머리로 당선돼서 올라오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는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총선이 지나고 나면.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당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의 전국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대통령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연 자신이 2년 남은 앞으로 그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경제 철학 이런 걸 구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미친다면 저는 탈당을 감행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그 선진화법 상황에서도 지금 도저히 지금 어떤 국회가 지금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의 세력, 자신의 로열티가 강한 세력을 결집해서 그것이 명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33%라는 자갈돌이라 그럽니까?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그럽니까? 이 지지율을 얻고 그게 또 PK와 TK에 모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4, 50석만 가지고도 전국의 캐스팅 보드를 잡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직접 여론 정치를 하면서 2년을, 총선 이후의 2년을 충분히
그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 탈당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박성원 의원께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6.25 25일 날 있었던 발언이 유승민 원내대표 하나 몰아내려고 한 발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탈당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지금 장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대통령이 결국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장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유승민 하나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유승민이 거기에 거론된 것은 그동안 국회와의 관계에서의 느꼈던 박근혜 대통령의 무력감, 특히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 그 다음에 여당 내부에서의 역학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주류가 대표, 원내대표 다 그리고 그동안 4차례 있었던 당내 선거를 다 싹쓸이한 속에서의 어떤 그 본인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특히나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친박들이 자칫하면 전멸할 수 있는 이런 위기의식이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국회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것을 한꺼번에 분출시켰다는 생각은 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러한 수단이 여차하면 탈당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상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제가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 부분이 왜 안 되는가? 왜 새누리당이 비주류에 의해서 펀펀이 장악되는가? 그것이 당심입니다. 그 당심은 왜 그렇게 갔는가?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1인치하의 정당으로 새누리당이 가서는 지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연전연패의 당내 선거에서 민심이 반영된 당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풀리지 않는다고 국회법 더 나가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또 당내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당 깨고 나가서 그럼 그 당 차려서 자, 30-40명 친박 연대당 만듭니다. 그 당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 30-40명 갖고 이 당 저 당 연합하면서 연정을 경우에 따라 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지만 지금 안에 자기 식구들 다 안에 있습니다. 자기 식구는 아니지만 옛날 자기 식구들 그리고 중간에서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160명이 있는 이 당도 제대로 이끌면서 여기서 4당 만들어서 3-4척 가서 이리저리 합정연행해서 국정을 아름답게 이끌겠다? 저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그러면 잠깐만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어봐야 될 게 자,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총선이 지난 이후에 대통령이 과연 당에 대한 장악력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까 장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짧게 그 부분도 정리를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럼 장악력 유지하려면 아까 신당 차려서 그것이 30-40석이 될지, 조금 더 얻어서 60-70석이 될지 모르죠. 그 당을 갖고서 무엇을 합니까? 국정을 결국에는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160석에 자기들 어쨌든 지금 받지 않습니까? 거부권 아까 행사하는 데서도 나는 의견이 다르지만 대통령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160명의 자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쁜 의원, 덜 이쁜 의원이 있겠지만 그런 의석 갖고도 국정을 못 풀어나가는 상황에서 당 깨고 나가서 내 당 만들어서 국정을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것은 저는 스스로의 정치력의 실패지 그것이 결코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유승민 대표의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 지지층을 보자고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유승민 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일단 그 지지율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 측면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딱 얘기를 한 겁니다. 6월 25일 날. 유승민 대표 사퇴 시킬래 말래가 나와 같이 갈래 말래라고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탈당을 논하는 것은 유승민 대표의 사퇴 거부를 제가 그 상존으로 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유승민 대표가 사퇴를 안 하고 다수 의원들이 유승민 대표를 보호한다. 그러면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의 침묵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잘 봐야 되는 게 대통령의 스타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걸 이상으로 치고 다니는 분이에요. 자, 세종시 때 한번 보자고요. 많은 분들이 세종시를 과연 끝까지 반대할까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직접 반대 토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성완종 리스트 사건 났을 때 한번 보자고요. 홍보수석이 전부 다 성완종 리스트 문제는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홍보수석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사면으로 정면으로 그 거론을 하면서 4.29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언론인들이나 그 평론가들이 대통령께서 국회법 과연 거부권 행사할까? 라고 얘기했지만 거부권 이상의
그 16분 동안 4분을 거부권을 얘기했고 12분 동안 새누리당을 심판하라. 이렇게 강수를 두고 국회법, 그러니까 국회법 지금 논의되는 건 전혀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은 구별권 거부권에 대한 인정은 바로 새누리당 의원이 다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상상을 초월한 정면 돌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금 침묵이 저는 굉장히 무슨 시그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조금, 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일반인들이 생각한 예상을 깨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각자 의견을 표출했어요. 그것이 이제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또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건 예상했던 경우도 적지 않고, 그리고 지금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으면, 자, 지금 아버지하고 이제 그 큰아들이 뭐가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내줬냐? 그거보다는 형이 좀, 네가, 당신이 양보해야 되는,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의 표시지, 그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이 옳고 전적으로 유승민이 틀려서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아까 많은 부분이 그 대목에 대해서는 유승민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이건 하나의 국정 운영을 위한 기술적 판단이지, 자, 당을 깨고 나가서 새 여당을 밖에다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 지지자들, 전통적인 지금의 이쪽의 그 보수층 지지자들과는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네. 그 부분이 나는 다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대통령의 명분이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어떤 논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초이스가 탈당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 못했다는 논의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결국엔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봤을 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 0.001%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적어도 원칙과 정치를 상식을 아는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박성훈 논설위원은 지금 탈당의 명분이 없다는 쪽인데 장제원 의원께서 보시기엔 탈당할 정도의 명분이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배신을 국회가 국민들이 뽑아줬지만 결국엔 야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 특히 여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로 명분이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굳이 명분을 찾는다면요. 지금 대통령 당권 대권이 분리돼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의 새누리당 장악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거거든요. 나를 새누리당의 지도자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유승민 의원의 사퇴냐 아니냐로 지금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계속 버티고 많은 의원들이 유승민 대표 중심으로 유승민 대표 사퇴를 막았다고 하면 나를 나가라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에 대고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의 생각과 다르게 가겠다면 나로서는 이제 대국민 직접 정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호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에는 굉장히 먹힐 수 있는 감성적인 소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대통령이 그럼 탈당을 한다. 그럼 의원들이 이제 따라 나가야 되는 의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친박계에서 뭐 한 30-40명 정도가 충성심이 아주 강하고 그 외의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결행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TK에서 얼마나 또 따라 나갈지 이런 것도 관심인데 대통령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 이 지금 유승민 대표의 사퇴의 논쟁은 본질은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이지만 가치의 충돌이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유승민 대표 나가라? 그래서 나가버리는 게 이게 당내 민주주의냐. 우리가 당내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당권 대권 분리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오픈 프라이머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이게 당이냐. 일당 지배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가치 하나 하고 그래도 이것이 대통령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것도 여당이 포기하는 건데 이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는 양쪽이 다 명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배지를 어떻게 달 거냐. 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진다고. 그러면 PK, TK 충청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양의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박근혜 당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 30-40명 따라 나갈 수는 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박근혜당 만들어서 어떤 새로운 정치공학적인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2005년 대연정 제안을 했을 때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비판했던 그 논리,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정당을 새로 만드는 이런 정치 공학을 하라는 그런 민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적지 않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민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도 과연 저당이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총선 이후에 다음 대선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명분과 차기 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따라 나가는 폭이 그렇게 무슨 지금 유승민의 할래 박근혜 할래 이 지지율과는 굉장히 차이가 다른 있다. 차원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 그래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결단을 빨리 하는 게 그렇죠. 좋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김무성 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는 의원들의 뜻도 중요하다. 이렇게 청와대를 사실상 청와대 뜻을 비토하는 듯한 모양이었다가 지금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래서 유승민 대표가 빨리 물러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권력이 아직까지는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냐. 이게 시간이 총선에 가까워지고 또 총선이 지나고 난 뒤에는 김무성 대표의 태도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통령의 고민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는 그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는 한번 충돌은 예.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대권에 어떤 꿈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생긴다면 충돌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데 김무성 대표의 계산으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상 만약에 여당의 분열을 통해서 총선까지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김무성 대표도 어려워지고 대통령도 어려워지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는 그야말로 명예스러운 퇴진을 통해서 일당 지배 체제도 아닌 것이 또 유승민 대표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적정한 단어 그야말로 절차적 민주주의만큼은 최소한에 지키는 것이 도리다. 예. 이게 명예로운 퇴진 유승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스탠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스탠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 이후에는 김무성 대표 태도가 지금하고 비슷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훨씬 세진단 말이에요. 김무성 대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한 탄탄한 지지율이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여기서 충돌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못 든다. 자,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 이제 재편되는 국회의원들 속에서 김무성 대표의 세력이 좀 더 공고해지고 김무성 대표의 차기 지지율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뭐 이게 대세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새누리당 내에서 차기 후보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충돌이 있을 거다.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바라보는 이 속내,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총선이 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태도가 달라질 거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그 전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김무성 대표의 시각은 그 총선까지만이 아니라 저는 대선을 가기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는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동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힘의 역학관계는 사실은 총선 이후로는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김 대표가 낙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계속 런닝을 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수익해서 각을 세워서 차별화해서 가기보다는 그 지지층을 끌어안고 가고 자산과 부채를 다 승계하는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안 그러면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지금 유승민 정국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도 사실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처신하지 않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당내 민주주의 명분을 지켜서 아까 두 가지의 명분 중에서 이쪽의 명분을 더 중시하는 이렇게 가면서 각을 세워 갈 텐데 결국은 이것은 비단 총선까지 가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집권하는 데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 후의 얘기 같고요. 일단은 그 문제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게 보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까지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가느냐 굉장히 김무성 대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사퇴하지 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사실 김무성 대표로서는 유승민 대표 사퇴가 더 절실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가 이거는 국회와 청와대에도 충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회법이라는 거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당면해야 될 사안은 또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이라든지 또 사무총장이라든지 주요 보직 인선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충돌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당무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유승민 대표가 좀 고집을 피운다 그래서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를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명분은 김무성 대표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는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간다 그러면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무성 다음에는 유승민 다음에는 김무성이다. 김무성 대표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김무성 대표를 어떻게 보면 쳐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꼬투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국회법은 이제 유승민 대표 사태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이고 총선 전까지 김무성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꼬투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잘 봉합해 간다 그러면은 총선 이후는 훨씬 김무성 대표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대권 후보로 나가는데 발판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총선까지 20개월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공천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추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여기서 대통령의 입김이 공천에 반영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에 대한 불안감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사무총장이 지금 물러나 있고 당직들이 다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을 여당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왔던 게 그 전 정권의 관례였는데 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그동안 1차 인선 때는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군현 사무총장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선에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가 이 당직 인선에 대해서 협의할 가능성,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의사를 좀 파악을 하겠죠. 예. 그리고 그 사무총장은 알다시피 공천 과정에 아무리 무슨 어떤 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 한들 지금 사실은 그것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가 된 상태는 어려운 아니죠. 상태이고 현실적으로는 좀 확대된 경선, 상향식 경선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총장을 그야말로 청와대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이고 조금 좀 그와 관련해서 저는 아까 다시 유승민 얘기로 돌아오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맥없이 무너지는 걸 저는 원치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당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새누리당의 성공이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부권도 다 받아들이고 했다라고 오늘 강조를 했지만 유승민의 후퇴가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한 칼에 나가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가 되기는 결코 원치 않는다. 예. 어떤 그 분명히 존재하는 그 비박 세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1인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서 내년 총선 치르기를 원하는 적지 않은 의원과 당심을 힘에 얻고서 그 바탕 아래서 공천이든 총선에 임하는 이런 진영을 갖추고 갈 것이다. 예.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직 얘기, 그 부분 정리 좀 유승민 해주시죠. 대표의 사퇴 거부는 전쟁 후 파국이기 때문에 이걸 상수로 놓고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원내대표 경선 문제는 유승민 대표 사퇴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중립파 의원, 비박도 아닌 친박도 아닌 중립파 의원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분들이 상당히 청와대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만하게 비박계가 원내대표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비박도 친박도 아닌 중립파 의원 중에 only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예. 싫고요. 그 다음에 예. 이 당직 인선 부분은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명분과 가치를 지키면서 상당 부분 서청원 대표라든지 친박계와 협의해서 예. 봉합함으로 해서 당직 인선 가지고 또 파열음이 났을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가 또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직 사무총장부터 모든 인선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자신의 가치 이거를 지키면서 협의화를 통해서 봉합하는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그 것입니다. 정도로 봉합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 토크를 통해서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 그리고 탈당 명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갈 수 있을지 또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까지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